요새는 근데 뭐 워낙에 재택근무도 많고 그래서 댁에서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강연 시작해도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써 있는 바대로 세상은 넓고 맛있는 술은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뭐 저희 여행수다 계정 통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니까요. 여행수다 분들의 경우에는 뭐 저를 당연히 누군지 아실 테고, 근데 이진아 기념도서관 측을 통해서 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뭐 잠깐 하고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탁재형 PD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사람인데 팟캐스트를 하게 되면서 2012년부터 팟캐스트를 했으니까 이제 뭐 거의 10년을 했죠. 그래서 2013년에 탁PD의 여행수다라는 여행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희한한 기회에 술과 관련돼서 취재를 좀 많이 하게 돼서 책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술과 관련된 뭐 강연자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혼자 노는 거의 중요성이 되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놀 줄 아는 사람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리고 혼자 노는 데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술입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 술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나 자신과 이야기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문화를 함축하고 있는 존재가 또 술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운 좋게도 좀 남들보다는 그래도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그 돌아다닌 곳에서 그래서 참 많은 술과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그 술과 마주쳤던 이야기들을 오늘 쭉 풀어나가면서 과연 이 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쨌든 계속 채팅에 지금 들어와 주고 계시고, 설PD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그리고 야망패자님, 원재리님 술 담그시는 거 축복을 또 해주셨고, 네, 그리고 조권님 들어오셨고요. 강승현님은 퇴근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강승용님은 네, 4주 동안 잘 부탁드린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참 보면은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뭐 심사위원도 했었고요. 술과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강연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근데 다 따지고 보면은 참 돌아다니면서 많이 마셔보고 그 많이 마셔본 거를 또 가지고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많이 나눠보고, 네, 그런 걸 하게 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좀 술 취재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잡혔던 적이 꽤 좀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PD 초년생 때 희한하게 가는 데마다 잡혔던 주제가 하나가 이제 소금이었고, 그 나라 뭐 소금 채취법, 뭐 소금의 역사,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가 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해외 방송물 자체가 모든 아이템을 다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은 정해놓고 가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거기 가가지고 과연 뭐가 걸리는지 좀 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빈 틈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현지에서 좀 걸리는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저한테는 술이 좀 그런 역할을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 술이랑 제가 좀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인터넷에 있는 해외 술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꼭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이런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술자리가, 그래서 이 술자리를 저는 학술회라고 불렀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술을 공부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학술회라는 모임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유명해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출판사에서 저한테 컨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책을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냈던 책이 이 세상은 넓고 맛있는 술은 많다라는 이제 부제를 달고 나왔던 스피릿 로드라는 책.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게 그래도 꽤 잘 팔렸는데 이 스피릿이라는 말이 사실은 영혼이란 뜻도 있고 뭐 어떤 거에 뭐 정수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이 자체가 어떤 증류주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피릿 로드가 술의 길이란 뜻인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영혼의 길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바람에 자기계발서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셔가지고 정작 술 좋아하는 분들은 또 자기계발서랑 좀 안 친하시는 바람에 조금 술꾼들은 그렇게 오히려 많이 안 읽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개정증보판으로 한번 냈어요. 그래서 일은 핑계고 술 마시러 왔는데요라는 제목으로 에피소드를 좀 추가해가지고 요즘 또 시대에 맞게 좀 디자인도 바꿔서 나온 책이 요 일은 핑계고 술 마시러 왔는데요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나름 그래도 술 쪽으로 좀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5년, 16년에는 조선비즈 대한민국 주류 대상에서 맥주 부문 심사위원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뒤로 이제 지금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하는 우리술 사이트 더술닷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술 관련된 칼럼을 지금 연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전에도 계속해서 취재도 하고 시리즈 연재물도 내고 뭐 그러면서 술 쪽으로 계속해서 그래도 커뮤니케이터로서 지금까지 좀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강연한 것도 또 하나 추가가 되겠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제 책을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까지 그 원점에 있는 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그라빠라는 술입니다. 그라빠. 네. 이탈리아 술이고요. 이 그라빠라는 술에 대해서 제가 들은 거는 대학교 때였어요. 대학교 때 이제 정말 그때 기준으로도 굉장히 많은 곳을 여행하시고 문화적으로 제가 약간 동경하는 그런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약간 지나가는 말처럼 야, 이탈리아 가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 맥주나 와인 이런 거보다도 굉장히 싸게 좀 빨리 취하고 싶으면 이 그라빠라는 술을 마신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소주 같은 그런 술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털 나고 제일 처음 해외 취재를 나가본 게 여기입니다. 여기 어딘지 다들 아시죠? 네, 베네치아.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베네치아를 몇 번 더 가서 지금 기억은 뭐 굉장히 좋은 곳으로 남아 있지만 어쨌든 제일 처음 취재는 정말 힘들었어요. 네. 일단은 제가 욕먹을 짓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아이템을 발굴한 게 저였거든요. 해외 다큐멘터리 보다가 거기에 BBC에서 해주는 다큐멘터리에 이 베네치아의 소방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 소방관들은 보트로 다니고 그 보트에 수동식 사다리를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목조 건물들이 많으니까 어디든지 불이 나면은 거기 가서 이런 뭐 기계식 사다리 뭐 이런 사다리차 이런 게 진입을 못하니까 사다리를 직접 자기가 어깨에 메고서는 벽을 오르면서 조립해 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탈리아 대사관, 이탈리아 문화원에 제가 편지를 썼는데 거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의 모든 섭외를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오기만 해라. 비행기표 끊어서 오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기고만장했었죠. 근데 이제 너무 기고만장하다 보니까 정작 조연출로서 해야 될 그런 준비들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한 거는 제가 조명을 안 가져갔거든요. 안 챙겨갔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현장 도착해가지고 집 나오는 거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감독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야, 조명 가방은 언제 나와? 그래서 여기 다 나왔는데요? 조명 가방은 어디 있어? 그때 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욕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감독님이 긴장도 많이 하셨고, 긴장 많이 하면 왜 옆에 사람들한테 좀 더 막 이렇게 가혹하게 하게 되잖아요. 뭐 그거 플러스 제가 밉기도 밉고, 그리고 이제 이놈이 첫 촬영인데 이제 이렇게 정신을 좀 빼놓고 다니면 다른 데서는 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할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얘를 좀 강하게 키워야겠다. 좀 이렇게 딱 정신을 다잡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어쨌든 동물의 애기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네, 소의 애기, 뭐 개 애기, 뭐 닭 애기, 뭐 이렇게 그런 동물의 애기들과 굉장히 친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더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사실은 제가 이탈리아로 가는 게 이제 결정이 됐을 때 그때 다시 생각났던 게 그 그라빠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막 또 그때 여기저기 막 자랑을 했더니 그 선배가 그때 우리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야, 그라빠 가서 한 병 사와. 그래가지고 아, 맞다. 그 전에 그 선배가 얘기한 그라빠라는 술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탈리아에 갔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때는 그냥 정신이 이렇게 탈출하는 바람에 아무런 그 그라빠와 관련된 시도를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다시 이제 제가 이탈리아 취재를 갔을 때 그때는 정말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그라빠의 본고장에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정말 뭐 비빔밥 하면 전주를 떠올리듯이 그라빠 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바사노 델 그라빠라는 지역을 떠올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라빠의 고장이고, 그러니까 그라빠라는 이름이 왜 그라빠인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이제 라틴어 그라폴로에서 왔다. 그라폴로가 뭐냐면 이제 포도송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포도로 만드는 술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바사노 델 그라빠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우리 고장의 이름을 딴 거다. 이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바사노 델 그라빠는 이제 이탈리아어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되니까 그라빠의 바사노라는 뜻이거든요. 동네 이름은 바사노인데 뒤에 그라빠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의 이름이 우리 뒷산 이름을 따서 그라빠가 되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라빠가 뭐냐 하면은 그라빠는 포도 그러니까 와인이죠. 와인을 만들 때 뭐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특히나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는 포도를 가지고 이제 화이트 와인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죠. 일단 포도를 다 으깨잖아요. 네. 포도를 다 으깬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과즙을 빼죠. 그래서 과즙에는 당분이 많으니까 그걸 놔두면 그게 점점 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즙을 빼고 남은 뭐 어찌 보면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걸 이제 퍼미스라고 불러요. 퍼미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과피, 그러니까 껍질이죠. 그다음에 이제 과육, 그 살이죠. 그다음에 씨앗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여기서 알코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부글부글 끓는 무슨 과일 곤죽처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퍼미스인데 부글부글 끓는 이제 과일 곤죽처럼 된 애를 가지고 증류를 하는 겁니다. 네, 증류기에 넣어서 증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요게 굉장히 강한 술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셔보면은 굉장히 진하게 농축되어 있는 그런 포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런 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라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라빠는 원래 이 무색 투명합니다. 요게 이제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요게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이 화면을 자체를 아예 여기서 보이실 수 있도록 조금 좀 더 장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그라빠의 경우에는 원래는 무색 투명합니다. 무색 투명한데 요거를 가지고 요새는 이제 나무통 숙성을 좀 시켜가지고 이렇게 조금 황금색으로 만드는 그라빠 리제르바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그라빠는 저한테는 굉장히 좀
바보 같지만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좀 깨닫게 해준 그런 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까지는 저도 당연히 뭐 술 그러면은 소주, 맥주, 막걸리, 그다음에 양주 뭐 이제 이렇게만 머릿속에 카테고라이징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주 그러면 그냥 딱 떠오르는 거는 당연히 뭐 위스키 말고 나머지는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그라빠라는 걸 마셔보면서 뭔가 서양에는 뭐 위스키, 꼬냑 말고도 그 나라마다의 어떤 전통주가 있겠구나. 그런 굉장히 당연한 사실을 이때 불현듯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가는 데마다 이런 거를 좀 더 찾아보고 좀 더 마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이끌어준 게 이 그라빠라는 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사노 델 그라빠에 가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요 다리예요, 다리. 폰테 데이 알피니라고 하는 요 다리가 있고 요 다리 한쪽 끝에 요 이제 그 그라페리아라고 하는 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정말 이제 선술집처럼 이렇게 바에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한 잔 걸치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과거 뭐 한 400~500년 전에는 이 알피니 다리가 요 근처 이제 뭐 농촌 지역에서 와가지고 요 강을 건너서 이 바사노 시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관문 같은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까지 오면은 다 온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내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다리를 건너서 좀 한숨 돌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르디니라는 성을 쓰는 양반이 요 다리 끄트머리에 400년 전에 이 그라빠를 마실 수 있는 그라페리아 술집을 하나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문이 아직까지 여기서 이 그라빠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 나르디니 그라빠를 여기서 사와가지고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정말 맛있게 마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나르디니 그라빠는 한국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일본만 가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뭐 통신 판매나 인터넷을 통해서 좀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그라빠라는 술은 요리에도 굉장히 많이 응용이 돼요. 왜냐하면 포도 자체가 굉장히 향기롭잖아요. 근데 이 포도의 향을 더욱더 응축시켜 놨기 때문에 요게 이제 육류를 요리할 때 고기를 아예 이 그라빠에 재가지고 쓰게 되면은 고기가 굉장히 연해지면서 송아지 고기 같은 경우에 굉장한 향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육류 요리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 같은 거에 설탕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라빠 시럽을 만들어서 거기다 체리 같은 거를 또 재워 놓습니다. 그럼 요것도 정말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기만 해도 군침이 쫙 돌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고, 아이스크림 만들 때도 그라빠를 좀 넣어서 굉장히 향기로운 아이스크림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응용을 많이 하는 그런 술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나도 조금 다양한 어떤 그 서양 술을 좀 맛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뭐 위스키나 아니면 진이나 뭐 보드카, 꼬냑 이 정도까지는 먹어봤는데 이제 뭐 세상은 넓고 맛있는 술은 그렇게 많다고 하니 조금은 다른 술을 나도 좀 먹어보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 한 번쯤 시도해 보시면 좋을 만한 어떤 그 좀 입문용으로 좋은 외국 술이 또 그라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사실 그 식사의 코스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스로 요리를 먹는다. 그럼 보통 이제 3코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식, 그 다음에 앙트레, 본식, 그 다음에 후식.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이탈리아는 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리가 전식이 있고, 그 다음에 파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요리가 프리모 삐아띠, 세군도 삐아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 메인 요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인 요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디저트가 나오고, 디저트를 먹은 다음에 한 코스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안마짜 카페라는 건데요. 안마짜 카페가 뭐냐면은 정말로 그날 먹은 거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워주는 거예요. 보통은 그 역할을 디저트가 담당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디저트로도 모자라서 정말 진한 에스프레소를 한 잔 딱 마시던지 아니면 그라빠를 한 잔 딱 마시면서 그날의 식사를 끝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식후에 모든 입안에 그런 남아있는 맛들을 싹 없애주는 용도로도 그라빠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채팅 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쓰긴 싫은데 님께서 한국으로 치면 소주군요. 예, 딱 그 정도 역할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래서 가격도 다른 그 서양 술에 비해서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그러니까 유럽 쪽 면세점에는 사실 이 그라빠를 갖춰놓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 면세점에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홍콩이나 이 정도 가면은 그래도 거기 이제 굉장히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 면세점에서도 제가 그라빠 본 적이 그렇게 많이는 없고요. 한국은 당연히 없고. 그래서 유럽 쪽 면세점 가시면은 그라빠를 그래도 상당히 좀 저렴하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미닝님께서 너무 흥미롭다고 응원을 해주셨고, 수혁이님께서 PD님 잘 볼게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라이프 조유스님께서 술에 대한 인문학 강의라니 참신해요. 근데 술은 알고 보면은 정말 그 나라의 문화의 결정체고 식문화의 최정점이거든요. 특히나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증류주를 먹을 정도면은 정말로 특권층, 정말 부유층 아니면은 증류주를 맛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귀한 물건입니다. 네. 이원재님께서 사탕수수 증류주인 럼은 서민적인 이미지인데 그라빠는 뭔가 럭셔리해 보이네요. 럼은 사실은 굉장히 출발이 서민적인 데서부터 출발을 했죠. 노예들이 만들어 먹던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탕수수를 가지고 설탕을 만들기 위한 원당에 해당하는 그 즙을 채취를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사탕수수,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라빠랑 로직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탕수수 그 찌꺼기도 계속해서 그게 이제 발효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만들면 화이트 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원당을 채취하고 남은 찌꺼기, 그게 이제 당밀이거든요. 당밀. 그래서 이제 원당을 채취하고 남는 그 증발하고 남은 그 시럽 같은 거, 약간은 좀 그슬리기도 한 그 시럽 같은 거, 그것도 놔두면 거기에서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가지고 만들게 되면 이제 그 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럼도 뭐 아니에호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숙성을 많이 시켜가지고 나무통 같은 데서 좀 오래 숙성을 시켜서 굉장히 고급 라인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 수입점에서 찾아보니 500ml 기준 15만 원 선이에요. 그라빠가 아무래도 찾는 사람이 잘 없다 보니까 남대문 수입상가나 이런 데 있긴 있는데, 현지에서 사면은 뭐 한 20불 정도면은 살 법한 그런 그라빠를 한 1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좀 그런 슬픈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그라빠를 찾는다는 건 뭐냐? 요놈이 좀 알고 찾는구나. 이 사람이 그라빠가 정말 급하구나. 근데 뭐 많이 있진 않고,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어도 이 사람은 아마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격이 그렇게 시장 논리를 따르다 보니까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술로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뭔가 이 술로 세상이 이렇게 하나로 좀 얽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술이 이 수단에서 만난 아라기라고 있습니다. 아라기라는 술입니다. 아라기. 네. 이 수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사실 그 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내전 중이었던 그런 나라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내전은 끝났죠. 내전은 끝나서 아예 나라가 분단이 됐죠. 북수단, 원래 수단 그러면 이제 북수단을 가리키고 남수단이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내전 상태는 멈췄습니다만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내전이 한창일 때였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수단은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수단의 위치가 지금 뭐 지도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집트 바로 아래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수단의 지배층은 자신들을 아프리카로 잘 여기질 않아요. 이 북부 수단 하르툼, 이 수도가 하르툼이거든요. 하르툼 근처에 거주하는 그런 이제 좀 지배층들, 좀 상류층들은 자기를 아프리카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프리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수단은 베스트 아프리칸 컨트리였는데 월스트 아라빅 컨트리가 되는 길을 택했다.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 수도 하르툼에 거주하는 한국 분들은 술을 마시고 싶은데 술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술을 소지하고 있다, 이게 적발이 되면 굉장히 큰 벌을 받아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마시는 게 네덜란드산 무알콜 맥주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무알콜 맥주가 그렇게 상표가 많은지도 그때 처음 알았고, 근데 그래도 이제 거기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다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조니 워커를 몰래 수입을 하는 루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키면 처음부터 그 술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술을 시키면 처음에 이제 되게 좀 젊은 친구 하나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뭐냐면은 그 조직의 제일 말단이에요. 그래서 잡혀가도 조직에 별로 이제 손해 볼 게 없는 그런 친구 하나가 혹시 여기가 함정인가 아닌가 하고 이제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함정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술을 갖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구해봤자 조니 워커 레드예요. 조니 워커 뭐 블랙 뭐 이런 거는 뭐 구하기조차 힘들고, 조니 워커 레드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조니 워커 레드를 이제 무알콜 맥주에다 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그게 이제 하르툼 비어, 수단 비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런 지역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때 제 취재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내전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내전 지역으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단, 지금은 이제 남수단의 영역에 속하는 와우라는 곳에 제가 갔는데, 정말 가니까 상황이 너무 진짜 와우스럽더라고요. 네, 이제 와우의 모습인데, 이렇게 작게 보일 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네. 자, 어쨌든 여기가 이제 공항입니다. 공항. 네, 공항이 제가 타고 갔던 비행기가 수송기를 개조한 비행기였어요. 저희 그 탁피디의 여행수다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이 이렇게 뒤로 열리는, 그래서 딱히 무슨 뭐 계단이나 이런 거 없어도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러시아산 수송기를 타고, 그 안에 이제 의자를 배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창문이 많이 없는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제 좌석엔 창문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비행기가 들러서 가는 거예요. 이제 완행 비행기죠, 완행 비행기.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을 딱 했는데, 저는 착륙하다가 뭔가 비행기가 크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착륙을 하는데 뿡 해서 프로필러기니까 이제 뿡 하면서 비행기 내려가는데 갑자기 막 하고 이제 온몸이 막 흔들리고, 이거 이제 뭐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알고 보니 활주로가 비포장이었어요. 활주로가 비포장이어가지고 이제 문이 열리고 나가 보니까 저는 무슨 여기 이제 화성에 제가 착륙을 한 줄 알았어요. 네, 정말 이제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곳에 착륙을 했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와우라는 곳이었고, 지금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내리자마자 제가 목도한 풍경이 제가 타고 온 거랑 거의 똑같은 기종 하나가 옆에 이렇게 좌초되어 있는, 좌초? 난파? 되어 있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끼우뚱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요게 이제 알고 보니 반군들이 로켓 공격을 해서 뜨다가 뜨질 못하고 활주로 옆에 이제 처박은 거예요. 너무 흉물스럽고 너무 무서우니까 저거 좀 치워 그랬더니, 우리도 치우고 싶은데 장비가 없어. 뭐 포크레인도 없고 크레인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놔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먹을 만한 게 커피였어요. 예. 수단 커피도 꽤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많이 수입은 안
안 됩니다만 어쨌든 에티오피아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커피 한 잔 하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커피 한 잔 하시죠 그러면은 뭐 어디 스타벅스나 뭐 어디 가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커피 한 잔 하시죠 그러면은 아 그럴까요 하고 앉으면 콩을 볶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만한 프라이팬에 콩을 이렇게 이제 볶아가지고 그거를 정말로 맷돌 이렇게 둥글게 파인 그런 돌에다가 그 콩을 넣고서는 이만한 큰 돌로 이렇게 으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전자인데 구멍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진흙으로 된 플라스크? 과학실험실에서 쓰는 왜 동그랗고 주둥이가 한쪽만 있는 그런 플라스크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진흙으로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물이랑 커피가루랑 같이 넣고 끓여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실 때 그 주둥이에다가 필터를 하나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따르는 거죠. 근데 그 필터가 뭐냐면은 우리 그 빨랫줄을 조금 이렇게 끊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섬유가 이렇게 막 엉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주둥이에다가 이렇게 꾹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꿀꿀꿀꿀 따라주면은 맛은 그래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맛은 정말 기가 막혔고 그 이제 술 문화가 발달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발달하는 게 이런 커피나 아니면은 이런 시샤 물 담배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아랍 쪽에 가보시면은 남자들이 카페에 모여 앉아가지고 술 한 잔 안 마시고 밤새 수다를 떱니다. 수다 떠는 거 정말 좋아해요. 술 안 마셔도 그렇게 수다를 떨 수 있고 그때 수다 떨면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 물담배 피면서 그렇게 이제 수다를 떠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때 제가 묵었던 곳이 이 의사 양반 집이었어요. 이 양반이 이제 그때 유니세프 소속 의사였고, 그래서 이 유니세프에서 가지고 있는 무슨 이제 안전가옥 같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전가옥에서 제가 이제 같이 묵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랑 좀 친해지다 보니까 취재 마지막 날, 제가 이제 떠나야 하는 날이 어느덧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좀 아쉬운데 잠깐 있어봐, 내가 뭐 하나 가져올게 이러면서 꺼내온 게 페트병이었는데, 페트병에 딱 봐도 물보다는 뭔가 좀 더 꿀렁거리는 액체가 하나 담겨 있었던 거죠. 그 술의 정체가 뭐였냐면 바로 아라기라는 술이었어요. 아라기는 수수로 만들어요. 수수. 뭐 기장, 수수. 네. 영어로는 이제 솔검이라고 하는데 솔검. 수수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수수. 네. 그래서 이 지역도 기후가 굉장히 토양이 굉장히 척박해요. 그러니까 뭐 쌀이나 밀, 보리 이런 걸 키울 정도의 힘도 안 되는 거예요. 기후도 안 되고. 그런 곳에서도 수수는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술, 고량주, 마이주, 그러니까 중국어로 이제 백주라고 하고 마이주라고 읽는데 우리 이제 고량주 하잖아요. 거기서 고량이 뭐냐면 수수예요. 그래서 중국 발음은 이제 까오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수는 그런 뭐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척박한 데서 잘 자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수수가 많았고, 그 수수를 가지고 일종의 막걸리 같은 단계를 만들겠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끓여가지고 증류를 해서 증류주를 만들어 놓은 걸 아라기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감옥에 가면 남자의 70%는 이걸 마시다가 잡혀왔고 여자의 70%는 이걸 만들다 잡혀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기 중에서도 정말 제대로 만든 아라기를 고품질 프리미엄급 아라기를 여기 현지 말로 아라기 쑥구쑥구라고 한다고 저한테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라기 쑥구쑥구를 이제 부어가지고 제가 한 잔 탁 맛을 봤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잘 된 술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이게 이제 술이라는 게 증류도 굉장히 아주
섬세한 기술이어서 그걸 이제 조금만 잘못 그르치면 이 끓이던 그 불의 맛 그리고 기름의 맛 이런 것들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잡스러운 맛도 많고 뭔가 이제 불에 그슬린 것 같은 냄새도 나고 뭐 이제 이런 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드라이했고 여기가 열대야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밤에 한 38도까지만 떨어져도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38도가 시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도까지만 떨어져도 그래 오늘은 좀 버틸만 하네 라고 느낄 정도로 밤에 열대야가 심했는데 그런 후덥지근함 속에서 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아라기 수쿠수쿠를 착 마시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 중에 하나는 종교는 절대 문화를 이길 수 없다. 술이라는 게요, 종교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나고 술 나고 종교 났지 종교 나고 술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켜나가고 있는 문화라는 거는 종교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고,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잊혀진 다음에도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모든 문화들이 실전돼 버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과일이나 곡물을 가지고 잘 두면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어떤 음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고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 먹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인류 자체가 정말 없어지지 않는 이상 종교보다는 술의 생명이 지금까지도 더 길었고 앞으로도 더 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때 이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러면서 한 가지 재밌게 느꼈던 사실은 네, 갑자기 지금 슬라이드가 훅 넘어갔는데 잠깐만요. 제가 슬라이드를 좀 찾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요르단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르단에서 만난 그 술을 이때 지금 제가 떠올리게 된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그 술이 뭐였냐 하면 네, 요거였습니다. 네. 요게 지금 요르단 공항이고요. 요르단 공항에서 팔고 있는 아락이라고 하는 술입니다. 아락. 요르단도 분명히 이슬람 국가잖아요. 아니 근데 요르단에서 무슨 술을 팔아? 네, 팝니다. 심지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르단이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요르단 인구의 100%가 무슬림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수지만 여기도 기독교도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술을 만들고 요거를 요르단의 정말 좋은 기념품이잖아요. 일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슬람권에서 파는 술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항 면세점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르단에서 아락을 봤는데 수단에서는 아라기라는 술이 있네. 근데 생각을 또 곰곰이 해보니까 한국에도 아락 비슷한 게 있던데.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있던 그 파편화된 술 이름들을 쭉 한번 제가 꽤 맞춰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런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 이거 지금 지중해인데 증류라는 기술이요, 생겨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이 태어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마도 가장 먼저 만들어진 술은 벌꿀술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기가 가장 쉽거든요. 벌꿀술은 벌꿀 자체는 발효가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건 당 농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만 조금 타주고 조금 그 당의 농도를 끌어내려주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게 술이 돼요. 그 다음에 나온 술이 과실주였을 거예요. 과일도 그냥 놔두면서 뭔가 조건만 몇 개 맞춰주면 자연스럽게 얘가 술이 됩니다. 그 안에 당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껍질에는 술을 만들 수 있는 미생물인 효모가 붙어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곡물로
양조주를 만드는 게 그 다음 출현했을 거예요. 곡물은 그 자체로는 술이 안 돼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하면 술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재료를 바꿔가면서 술을 만들어 봐도 요 도수를 17도, 이제 동양에서는 뭐 20도까지도 끌어올리긴 하는데 그 이상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거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도수가 그 이상 올라가면 알코올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알코올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살균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기껏 일하고 있던 미생물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든 또 방법을 찾잖아요. 아, 요거 좋은데 요거보다 양은 좀 작으면서 이게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그 성분이 좀 더 많이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만들어낸 게 증류법이라는 겁니다. 증류법. 요거는 바빌로니아 지역, 지금 이제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요쪽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 이 증류법이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알코올에 적용,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알코올에 적용된 건 아니라 향수나 이런 거를 추출할 때 그때 증류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뭔가 이렇게 뜨끈하면서 그 기분 좋게 만드는 걔네만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누가 해본 게 이제 8세기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화학자들에 의해서 순수한 알코올이 그 양조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알코올이라는 말 있잖아요. 알코올. 그러니까 앞에 R이 붙어 있으면, 영어 단어에서 앞에 R이 붙어 있으면 이게 아랍어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랍어에서 R이 더에 해당하거든요. 더 정관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알코올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알꿀이에요. 알꿀. 그럼 꿀은 뭐냐? 아재 개그를 하고 싶은데 제가 참겠습니다. 꿀은 뭐냐면은 무엇에 되게 이제 정제된 어떤 것, 이게 이제 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증류법을 이용해서 눈 화장용 목탄가루, 이거를 정제하는데 그 이 증류법을 썼대요. 그래서 목탄가루의 알꿀, 그러면 더 정제된 아주 고운 파우더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엇의 알꿀이다, 무엇의 알꿀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쓰이기 시작했는데, 술에 있어서도 그러면은 요것이 그러면은 와인의 알꿀이냐, 요게 그러면은 뭔가 맥주의 알꿀이냐, 이제 이렇게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꿀, 이 우 발음이 이제 영어로 오면 오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코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에탄올 성분이라는 걸 알죠. 뭔가 자연적으로 생성된 마셨을 때 우리를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 에탄올 성분을 알코올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유럽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거는 12세기 들어와서입니다. 어쨌든 이제 요게 제일 처음 생겨난 게 중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만든 술이 사실은 모든 술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그 술의 이름이 아락입니다. 아락. 아락은 아랍어로 땀이란 뜻이에요. 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증류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알코올 성분이 이렇게 송글송글 맺히잖아요. 이슬 같은 게. 그게 이제 땀처럼 보인다, 뭔가 땀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아락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아락이 이제 이 아락을 만드는 법이 이제 지중해권을 통해서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락이 아프리카 쪽으로 오면은 아락이라는 술이 된 거예요. 근데 중동의 아락은 와인을 가지고 증류해서 만들어요. 포도즙을 발효시킨 걸 가지고 증류해서 만드는 게 중동의 아락인데, 이 아프리카의 아라기는 아까 뭐였죠? 수단의 아라기는 숯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명칭은 뭐 비슷하지만 그 내용물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락이
여긴 어디입니까? 터키잖아요. 당연히 가까우니까 건너갔겠죠. 터키 가면 무슨 술이 있습니까? 락기라는 술이 있어요. 이 락기는 요르단 아락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포도를 가지고 증류해서 만들고 아니스라는 향료가 들어가는 것까지 흡사해요. 근데 이 락기라는 명칭도 아락, 아락이, 아자 빼면 뭐 됩니까? 락기잖아요. 락기, 락기. 그러니까 이 아락이라는 명칭이 여기로 건너가서 락기가 되었다 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크레타 섬에 가면 여기 이제 그리스 밑에 크레타 섬, 이 크레타는 그리스의 성격과 이 소아시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 지금 그리스 영토지만은 이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크레타에 가면 여기에 락기라는 술이 있습니다. 이 락기는 마찬가지로 와인을 증류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 락기를 그리스어로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터키어가 들어온 거고 그리스어로는 치쿠디아 또는 치뿌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데 또 이름이 약간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 본토로 건너가면 그 거의 흡사한 술을 가지고 이제는 락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조라고 불러요. 우조. 포도로 증류한 거. 그리고 이탈리아로 오면은 그라빠가 있죠. 그 다음에 독일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포도가 안 나니까 사과, 배, 자두 같은 걸 가지고 증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술이 쉬납스라는 술이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 가면은 마찬가지 술을 가지고 오드비라고 불러요. 오는 물, 드는 오브, 비는 생명, 생명의 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스페인에 가면은 비슷한 거 가지고 아구아르디엔테라고 부릅니다. 아구아르디엔테. 아구아는 물, 아르디엔테는 불타는 물, 버닝 워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아랍에서 생겨난 아락이라는 증류기, 증류법, 증류술, 그리고 증류해서 만든 증류주, 이것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어디에는 그 내용이 건너가고 어디에는 내용은 다르지만 이름이 건너가고 이러면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쪽으로 건너오면 몽골 쪽으로 이게 전해지면서 아르히, 아이락 이런 술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몽골어에서 센 술을 가리킬 때 아르히라고 하거든요. 아르히. 이 아르히나 아락이나, 그죠? 만주의 어에서는 알기. 그냥 합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르히, 알기 이렇게 줄여버린 거죠. 인도네시아에도 아락이라는 술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옛날부터 바닷길로 어디랑 왕래가 잦았습니까? 중동이랑 왕래가 잦았죠. 네, 그래서 이 아락이라는 명칭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만 우리가 봐도 문화라는 게 어디 한 군데에서 누구나 좋아할 법한 거를 딱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이 물 흘러가듯이 이름이 됐던 그 내용이 되었던 흘러나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까지 건너오게 되면 아락주 또는 아랑주 또는 아라기술 이런 이름으로 소주가 그런 식으로 불리는 지역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려 때 몽골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몽골이 우리나라를 이제 부마의 나라로 삼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전진기지 삼아서 일본으로 쳐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때 몽골 사람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주둔시켰던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개성, 안동, 그리고 제주예요. 자, 지금 보면은 개성 소주, 우리가 가질 못해서 그렇지 개성의 소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개성 소주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바로 이 아락주예요. 안동도 소주가 유명하죠. 안동 소주. 제주도 소주가 유명합니다. 제주는 고소리술이라는 제주에 있는 고소리라고 하는 독특한 증류기로 내리는 그런 술이 있죠. 네, 그게 바로 제주의 소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튼 아락주, 아랑주 이런 명칭을 쓰는 곳들이 많고 그거는 다 중동의 그 이름이 여기까지 전해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댓글 또 좀 읽고 가겠습니다. 네, 최혜원님이 비지 같은 거군요. 두부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도 훌륭한 찌개가 되죠. 아까 그라빠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 거고요. 맞습니다. 네, 콩비지로 예를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이든 제이님께서 이태리에서 그라빠 2병이나 업어왔다고 자랑해 주셨고요. 부럽습니다. 네, 부럽고요. 그리고 정순미님 늦게 들어오셨다고 인사해 주셨고, 지금 46분이나 들어와 계시네요. 오늘 도서관 쪽에 요거 예약하신 분은 20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아라님께서는 술을 못 드시는데 가양주를 만드셔서 요즘 홀짝홀짝 맛있게 드시고 계시다고. 점점 그러니까 집에서 요새 그런 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도 채팅창에서 원재리님이 직접 한번 막걸리 담가 보시려고 찹쌀 사셨다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수억이님께서 주정 없이 술 되는 건 와인뿐이다. 주정이 없이 술이 된다. 글쎄요. 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이라는 건 식용 에탄올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연적으로 만들어낸 천연 재료로 만들어낸 식용 에탄올. 그래서 알코올 도수 85도 이상 이거를 부르는 말이 주정인데요. 술을 만들 때 우리가 천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발효시켜서 증류시켜서 만듭니다만, 술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주정을 어디서 사와서 주정에다가 물만 타도 술이 되지요. 그게 바로 희석식 소주겠죠. 그래서 주정이 없이 술이 된다. 요 말 자체가 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이 없이 술이 되는 건 일단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이 있어야 돼요. 당.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당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연속식 증류라는 과정을 거쳐서 주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주정 없이 술 되는 건 와인뿐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너무 좀 거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용 PPT나 사진 등을 잘 볼 수 있게 화면 조정을 다음 시간에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하니까 사진이 좀 안 보이는 걸 제가 오늘 많이 느껴서 다음 시간에 요 자료 플레이용 노트북을 제가 따로 하나 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저의 요 말에만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라빠와 꼬냑은 만드는 원리가 비슷해 보이는데 맛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자, 그라빠와 꼬냑은 만드는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증류한다는 것만 같죠. 꼬냑은 와인 가지고 와인 자체를 증류해서 만듭니다. 꼬냑은. 그라빠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와인 자체를 증류하는 게 아니죠. 고체가 둥둥 떠 있다기보다 물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약간 되직한 건더기 많은 곤죽 이걸 가지고 만듭니다. 그거 자체를 끓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법 자체가 같을 수가 없고 당연히 향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꼬냑은 나무통 숙성을 반드시 해서 먹죠. 무색투명한 꼬냑 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나무통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나무통에서 배어 나오는 그 향기가 술에 많이 이렇게 착향되도록 만들어서 먹는 게 꼬냑이고, 그라빠는 증류탭에서 받은 거 그대로도 마십니다. 근데 그대로 마시는 것보다는 스테인리스 통에 두더라도 한 1년 정도 두면은 이게 맛이 많이 이렇게 좀 조화롭게 되거든요. 꼭 나무통에 안 넣더라도. 그래서 그라빠는 무색투명한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라빠 만드는 분들한테 야, 너네 어차피 꼬냑이랑 더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맛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 꼬냑이 그라빠가 포도향이 좀 더 발랄하고 더 진합니다. 그리고 원재리님께서 아메리카 대륙은 술 문화가 없었을까요? 스페인, 포르투갈 침입 전에요. 북아메리카는 제가 모르겠고요. 남아메리카에는 옥수수 술이 있었습니다. 치차라고 하는 옥수수 술이 있었죠. 그래서 옥수수의 종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기 때문에 치차의 종류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노란 치차, 빨간 치차, 하얀 치차 그런 것들이 다 있었고, 근데 증류법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수가 낮은 막걸리 상태의 뭐 그런 술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미에는 풀케라고 하는 술이 있었습니다. 풀케는 뭐냐면은 선인장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선인장 중에 용설란이라고 해서 그 안에 전분지를 가지고 있는 선인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잘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막걸리 같은 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케를 가지고 만드는 이 용설란을 가지고 만든 풀케를 증류한 게 뭐냐? 그게 테킬라예요. 메스칼 또는 테킬라,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술입니다. 자, 그리고 와인을 증류한 술을 브랜디라고 알고 있는데 그라빠도 브랜디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나요? 굉장히 거칠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브랜디는 무슨 말이냐면요. 브랜디는 네덜란드 말에서 왔어요. 브룬트 윈 뭐 이런 말에서 왔을 거예요. 브룬트 윈이 뭐냐면은 burned wine. 그러니까 이제 태운 와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인 무역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요게 이제 와인이 쉽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안 상하게 할까? 그럼 증류를 하자. 증류를 해가지고 나무통에 넣어가지고 수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맛이 이게 좋아지니까. 그래서 꼬냑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브룬트 윈을 영어식으로 이제 브랜디라고 부르게 됐고, 이 브랜디라는 카테고리 안에 꼬냑 지방에서 만든 브랜디, 요게 이제 꼬냑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라빠는 브랜디 범주에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오드비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드비. 그러니까 오드비가 아까 프랑스에서 어떤 과실 증류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드비가 이제 프랑스산의 과실 증류주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카테고리명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과일을 가지고 증류해서 만든 술, 요걸 이제 오드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그라빠는 브랜디보다는 오드비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프랑스 분들은 되게 흐뭇해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되게 화를 내겠죠. 우리가 어떻게 오드비냐? 우리는 그라빠야. 그래서 그라빠는 그라빠인 걸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인사이트를 좀 얻었던 거죠. 술이라는 게 그냥 죄송합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지금 이제 자기한테 관심을 좀 더 줘야 되는데 한 번씩 저래요. 네,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부탁해도 나갔었는데, 그 뒤로 뭐 저는 좀 많이 어떤 멘탈이 좋아졌는데 우리 고양이는 뭐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좀 진정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다양한 세계가 있고 다양한 걸로 술을 만들어 먹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술이란 뭐냐? 라는 생각을 또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술이란 뭐냐?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는 다 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 알코올은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알꿀에서 온 거고, 식용 에탄올을 우리가 이제 알코올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화학식이 있는데 화학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알코올은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뭐 이렇게 박사님들이 실험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 하면 알코올이 된대요. 근데 그렇게 만든 알코올은 식용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소주를 이야기할 때, 소주 중에서도 희석식 소주를 얘기할 때, 그 뭐 몸에도 안 좋은 그 화학주 그거 왜 먹어? 근데 이 화학주라는 명칭이 좀 굉장히 그 부정확한 명칭이에요. 화학주라는 명칭이. 그러니까 화학적으로만 합성해서 나오는 술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식용이 안 된다니까요. 화학적으로는 합성을 하면 알코올을 만들 수는 있는데 식용으로는 허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식용으로 허가를 받는 알코올은 천연 재료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얻게 되는 알코올만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술 안에 들어가는 알코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발효라는 게 뭐냐? 자, 제가 뭐 이렇게 뭐 써놨는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어차피 잘 보이지도 않고 제가 그림으로 싹 정리를 했습니다. 이겁니다. 발효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 네. 자, 초원이 있어요. 초원. 풀이 잘 자라있는 초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떼들이 놀러 옵니다. 그래서 소떼들이 여기서 막 뛰어놀고 풀을 막 먹어요. 그 다음에 똥을 쌉니다. 자, 이게 바로 발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쉽죠? 자, 이제 발효에서는 그러면 이 초원에 해당하는 게 뭐냐? 초원에 해당하는 거. 그게 바로 잘 가공된 당질 재료입니다. 당질 재료. 소에 해당하는 게 효모,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부르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 이제 퀴즈 내야 되는데. 인간은 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만들 수 있는 건 요 미생물, 효모, 얘네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먹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데서 이렇게 짜내는데 막 술이 나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뭘 먹고서는 이렇게 했는데 막 술이 나와. 그러면 진짜 좋겠다 진짜. 따로 술 사러 갈 필요가 없잖아. 아닌가? 안 좋은가? 여튼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당질 재료, 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저 푸른 초원, 이거를 잘 가꾸어 주는 것까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일을 하는 거는 이 효모라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당질 재료를 먹으면 똥을 싸는데 그 똥이 바로 술이에요. 똥만 싸는 게 아니라 방구도 낍니다. 자, 효모라는 이 미생물은요, 자연 상태 어디에나 존재해요. 여러분들의 집 안에도 지금 이 공기 중에 효모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꿀을 놔두잖아요? 꿀 그 표면에 효모들이 이렇게 와서 붙어요. 과일이 있잖아요? 과일 껍질에 효모가 이미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놔두면 바로 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효모는 어떤 미생물이냐면 얘네가 먹이로 삼고 있는 게 바로 당이에요. 당 중에서도 바로 섭취하기 쉬운 단당. 당에는 이제 분자 구조가 간단하게 돼 있는 단당과 여러 개가 붙어 있는, 얽혀 있는 다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당은 얘네가 소화를 못 시켜요. 단당이 있어야 돼요. 단당. 근데 단당은 우리가 실제로 찍어 먹어봤을 때 단맛이 딱 느껴지면 그건 단당이에요. 자, 그래서
이 효모는 평상시에는 산소로 호흡을 해요. 얘가 산소로 호흡을 하는데 그때 얘한테 산소를 딱 차단해 버리면 살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얘가 당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산 막걸리나 무슨 맥주나 이런 것들이 탄산을 물론 이제 나중에 첨가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자연적으로 원래 그 안에서 탄산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 당질 재료가 있고요. 당질 재료. 근데 이 당질 재료에는 꿀도 당질 재료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분 농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또 효모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설탕조림 아시죠? 설탕조림. 설탕조림도 소금 절임과 마찬가지로 설탕조림도 거기 그게 보존이 오래되잖아요. 보존이 오래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미생물이 거기서 활동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탕절임은 굉장히 안정적인 이 보존법이고 이 설탕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타가지고 이 농도를 좀 낮춰준다. 그럼 미생물이 거기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술이 돼요. 그게 벌꿀술이고 과일도 마찬가지죠. 과일이 이제 뭐 이를테면은 자연적으로는 아마 물에 툭 떨어졌겠죠. 물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제 물과 섞이면서 그 안에 이제 당분들이 막 녹아 나오면서 뭐 이제 이런 과정이 처음에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자연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었겠죠. 지나가는 동물이 뭐 이를테면 뭐 원숭이나 이런 애들이 그 물을 떠먹고서는 막 해롱됐겠죠. 그걸 보고 어떤 모험심 강한 사람이 저거 뭐야? 저게 뭔가 있다. 내가 한번 먹어보겠어. 그분이 이제 우리의 말하자면 디오니소스가 된 거죠. 네, 그분 덕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건 사실 지금 이제 맥주를 만들 때 쓰는 이제 몰트, 맥즙의 모습인데 곡물도 당질 재료예요. 근데 곡물은 그 자체로는 바로 술이 되지 않아요. 왜냐? 곡물 그 자체를 입에다 넣어보세요. 바로 달아요? 안 달죠. 그 안에는 전분이 있는 거예요. 전분은 다당류예요. 다당류. 그래가지고 요거를 단당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돼요. 그래서 과일보다는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곡물에 있는 이 전분질을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단당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식물의 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식물의 싹은 그 안에 자기가 이제 식물로 자라날 때 주변에 있는 이제 그 병아리가 계란 노른자를 흡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전분질을 내가 흡수해가지고 요거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싹에는 요 전분을 당으로 만들어야 자기가 에너지원으로 흡수를 하니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싹난 이 낫알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맥주 만들 때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맥주 만들 때 그냥 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해요? 맥아로 하죠. 아가 그 싹 아자예요. 싹난보리. 그러니까 그냥 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몰트로 하잖아요. 몰트는 마찬가지로 맥아. 이 약간 그 콩나물 같이 싹이 길게 나온 게 아니라 싹이 살짝 나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맥아라고 불러요. 몰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몰트를 만들어 주면은 그 싹이 나머지 그 곡물의 이제 전분 부분을 다 당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놔두면은 요거는 단술이 되죠. 단술. 식혜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식혜에다가 엿질금이라고 하죠. 그 싹난 보리 가루 그걸 넣어줘가지고 그 전체를 달게 만들어주면 그게 식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곰팡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누룩곰팡이. 그래서 이제 누룩이라는 게 우리 술에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누룩이라는 게 대체 뭐냐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누룩은 공기 중에 있는 누룩곰팡이 그리고 효모
이런 친구들이 날아와서 붙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교통수단이에요. 그분들이 빨리 와서 탑승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셔틀버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착석을 하시면 그것째로 이제 전분이 잘 준비되어 있는 곳에 와서 데리고 와서 그걸 빻아가지고 잘 섞어주면 이 안에서 곰팡이들이 이제 먼저 이게 전분이 많아 이러면서 당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누구도 같이 왔어요? 효모도 같이 왔잖아요. 효모는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전분을 당으로 만들어줬네. 난 당을 먹는데 이러면서 막 먹으면서 알코올을 싼다. 그게 이제 우리술 만드는 과정이고요. 또 한 가지 과정은 동물성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술의 분류인데 어차피 잘 안 보이는 거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문화권이든 양조주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증류주, 요런 술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양조주는 뭐예요? 당질 재료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든 술, 요게 양조주고요. 그 다음에 이 양조주를 가지고 모아서 끓이면 증류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막걸리 그리고 청주가 있죠. 요런 애들을 끓이면, 그래서 끓여서 그 이슬만 모으면 뭐가 돼요? 소주가 되죠. 그리고 서양에는 맥주가 있죠. 맥주를 그 최종 과정까지 가지 않고 그거를 알코올만 딱 형성이 됐을 때 끓여요. 그러면은 보리소주 같은 게 나오겠죠. 그 보리소주를 나무통에 넣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요. 그러면은 위스키가 되죠.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죠. 양조주. 와인을 가지고 끓여요. 와인. 이렇게 되죠. 풀케. 멕시코에서 용설란을 가지고 막걸리 비슷하게 만들죠. 그걸 가지고 끓여요. 테킬라가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팔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수, 또 쌀도 잘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막걸리 만들어요. 막걸리랑 똑같은 거 있습니다. 우리 막걸리보다 근데 약간 산미가 더 강하고 좀 산뜻한 그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창이라고 불러요. 창을 끓이면 럭시가 됩니다. 럭시. 자, 요것도 뭐 따지고 보면 락기, 아락, 락기, 럭시, 좀 비슷한 동네 발음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대응되는 그 문화들을 인류는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또 댓글을 좀 보다 갈게요. 수호기님께서 아까 그 주정 없이 술되는 건 와인뿐이다 라고 한 게 누룩을 말씀하신 거군요. 누룩. 네. 누룩 없이 술되는 건 와인이다. 그렇죠. 와인에는 누룩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누룩을 쓰는 거는 동양 문화권, 그 중에서도 우리랑 중국이에요. 일본은 누룩을 쓰긴 쓰는데 일본도 누룩을 쓰죠. 근데 우리랑 중국이랑 좀 방법이 달라요. 그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한필님께서 고양이 이쁘네요. 암컷인가요, 수컷인가요? 네, 고자이고요, 둘이고요. 네. 네네. 술 담글 때 설탕을 넣는 이유, 그렇습니다. 술을 담글 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소주 부어서 만들 때 있잖아요. 그때 설탕을 좀 넣어주면은 그 안에 이제 미생물들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그거보다도 이제 소주를 많이 붓게 되면 이제 농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생물들의 활동은 그렇게까지는 기대하기 힘들고, 그게 이제 맛이 좀 거칠 수 있는데 설탕이 들어가면서 이 맛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제주도에 커피 와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페라라는 이름으로 제주 몬순 커피주 오페라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정말로 커피 생두를 가지고 와인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드시냐 하면, 커피 생두는 그거 자체가 뭐
특히나 이제 그 생두 중에서도 과육은 못 쓰거든요. 왜 못 쓰냐? 우리나라에서는 그 커피 콩의 과육 부분은 식품으로 그 식품 공전에 안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식재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정말로 그 커피 빈, 그 호두에서 그 호두 알갱이에 해당하는, 호두 과육 빼고 그 호두 알갱이에 해당하는 그 커피 씨앗만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뭐 당분도 거의 없고 전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탕과 함께 넣고서는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설탕을 넣어서. 그러면은 그 설탕을 가지고 이제 미생물들이 이 알코올을 만들면서 커피 향을 가지고 끌어와서 이제 그 와인이 되는 거죠. 마셔보면은 약간 그 커피콩이 약간 그 매운맛이 있어요. 약간 타바스코 소스 비슷한. 그래서 이제 그런 매운맛이 나는 산뜻한 화이트 와인 느낌? 네, 이제 그게 그 커피 와인 캐릭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효가 좀 일어나기 힘든 재료를 가지고 술을 만들 때도 가당을 해서 술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달콤한 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거기에 들어간 당은 다 알코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발효를 쭉 진행시키면 처음엔 굉장히 달다가 이 점점 안 달아지고 대신에 알코올 도수는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어디쯤에서 그러면 내가 멈출 것이냐, 그것도 그 술 만드는 사람의 선택이에요. 나는 조금 더 단맛이 있으면서 도수는 요 정도 되는 술을 만들래, 아니면 나는 아주 드라이하게 떨어지면서 대신에 도수는 높은 술을 만들 거야. 그거는 술 만드는 사람의 어떤 선택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양이 뒤태가 소파하고 혼연일치. 지금 제 뒤쪽으로 우리 까미 씨가 저기 또 시청률 좀 도와주시려고 와 계시네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술에 대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술저술 마시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많은 걸 느끼게 해줬던 술이 이 페루에서 먹었던 마사또라고 하는 술입니다. 페루에서도, 페루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페루는 뭐 사막 지형도 있고 정글 지역, 뭐 아마존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큰 나라인데, 제가 이제 들어갔던 곳이 이키토스라고 하는 아마존 강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일단은 여기는 차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배나 비행기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여기에서 이제 뭐 야생동물 찾으러 다니고 뭐 원숭이 찍으러 다니고 뭐 이제 이러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이제 막 얕은 수로를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이 카누가 좌초가 돼가지고 막 물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막 끌고 막 이랬어야 했거든요. 그런 힘든 이제 촬영을 끝내고 숙소로 이제 가게 되면 뭐 그나마 이제 쉴 수 있었으니까, 숙소라고 해봤자 이런 이제 굉장히 높은 기둥 위에 세워진 오두막집 같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건기 우기가 워낙에 수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집들이 1층은 우기 때는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다란 그런 다리 위에 이제 집을 짓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허기도 지고, 그런데 뭘 하나 마셔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였어요. 네. 어찌 보면 굉장히 막걸리랑 되게 비슷하고, 맛도 막걸리랑 되게 비슷했어요. 약간 시큼하고 달콤하고. 처음에는 이런 타파통에 든 죽 같은 걸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요런 용기에다 담고 여기에다가 물을 더 섞어가지고 이렇게 희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따라준 거예요. 이제 마셔보니까는 달콤하고 약간 이제 뻑뻑하니까는 이렇게 좀 허기도 다스려지고, 그러면서 맛도 있고 갈증도 없어지고, 이거 뭐냐, 이름이 마사또래요. 마사또. 그래서 이거 뭘로 만드냐, 육가로 만든다. 육가가 뭐냐면요, 이제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아프리카에서는 이거를 카사바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카사바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사바. 뭐 이제 남태평양에 가면은 뭐 마니옥, 얌, 뭐 만디오카 뭐 이렇게 불러요. 이제 여기 남미에 오면 이걸 육가라고 부릅니다. 육가는 이것도 전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전분.
그래서 생긴 걸 딱 보면은 마예요. 일종의 마인데 이걸 삶아 놓으면은 무랑 감자랑 절반씩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뭐 주식으로도 삼고 뭐 이제 닭 같은 거 먹을 때 우리 뭐 이제 뭐 빵 같은 거 시키잖아요. 뭐 이제 닭 먹을 때 우리는 닭 먹을 때 우리는 닭만 먹나? 뭐 하여간 우리는 밥을 주로 먹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 먹고 뭐 이러잖아요. 여기서는 닭 같은 거 먹을 때 그냥 그 육가 이제 튀긴 거나 아니면 삶은 거나 놓고서는 이제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육가로 만든 술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육가는 전분질인데 이걸 가지고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뭔가 당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당화를 시켰니? 하니까 이거를 한번 씹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좀 이제 충격이 오더라고요. 약간 그 원효 대사가 너무 시원하게 물을 마셨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이었다. 근데 이제 그때 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잖아요. 이 본질은 똑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해골바가지도 되고 정말 시원한 생명수도 되고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 순간 어쨌든 제 앞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었으니까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튼 그냥 시금털털한 아저씨가 이걸 씹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재빨리 그래도 이 동네에서 가장 예쁜 분이 가장 아름다운 여자분이 이거 씹었을 거야. 가장 예쁜 여자분이 이거 씹었겠지. 가장 예쁜 여자분이 이거 씹었을 거라고 계속 그렇게 이제 제 최면을 걸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동물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또 전분질을 가지고 술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입에 넣고 오래 이렇게 씹어 보세요. 그러면은 밥이 점점 입안에서 달아져요. 그 과정은 뭐냐면은 우리 침샘에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죠. 학교 다니실 때 아마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밀라제라는 성분이 밥에 있는 전분을 우리도 단당이 우리도 섭취하기 더 쉽거든요. 그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꼭 오래 씹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게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입에서 오래 씹으면 오래 씹을수록 침 안에 있는 아밀라제랑 이게 섞이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흡수할 수 있는 당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사또를 만들 때도 일단 육가를 한번 삶은 다음에 삶은 걸 이제 빻아서 그거를 이러고 앉아가지고 입에 우물우물 한 다음에 퇴하고 우물우물 하고 퇴하고 이렇게 해서 놔두면 이런 발효된 반죽 같은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물을 타서 막걸리처럼 해서 마셨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록에도 이런 식으로 술을 만들었던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뭐 구순주, 그러니까 이제 구순이라는 거는 그 입과 입술로 만들었다. 그래서 구순주. 그리고 뭐 미인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얘기 만들어내기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뭐 중국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뭐 보름달이 뜨는 밤에 미녀 뭐 300명이 그 달이 뜬 물로 깨끗이 입을 양치를 하고 모여 앉아서 생쌀을 이렇게 씹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뭐 미인주다 뭐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물 효소를 이용해서 전분을 당으로 만들어서 술을 만드는 방법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방법이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술 가지고 그런 본질이 중요한 거지 그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깨달음도 얻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가서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겸손함을 배웠죠. 겸손함. 여기는 뭐 어딘지 이제 요 풍경만 보고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장지아제죠. 장가게. 예, 그래서 여기가 뭐죠 그 영화 아바타
아바타의 뭐 그 어떤 배경의 컨셉이 여기서 왔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 후난성입니다. 후난성. 그래서 후난성에는 사실 가장 유명한 건 후난성 최고의 관광 상품은 모택동입니다. 모택동. 마오쩌둥. 마오쩌둥이 후난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의 생가가 보존이 돼 있고, 지금 모택동은 중국에서는 거의 신이에요, 신. 중국 사람들 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벌게 해주는 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로 거의 모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오쩌둥,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건데,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그럼 뭐 신이나 어떤 뭐 정령이나 이런 존재, 영혼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정작 그 공산주의를 중국에 뿌리내리는데 되게 큰 공헌을 한 마오쩌둥은 지금 중국에서 거의 그 신으로 모셔지고 있고, 사당이 이렇게 집집마다 있고, 특히나 후난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기원할 때 마오쩌둥한테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제일 즐겨 먹던 음식이 뭐냐면은 홍소육이라는 고기 요리예요. 홍소육, 홍샤오러라고 하는데, 홍샤오러는 뭐냐면은 돼지고기 삼겹살을, 통삼겹을 한번 튀긴 다음에 그거를 각종 양념과 함께 조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찝니다. 그러면 이 홍샤오러라는 요리가 되죠. 그래서 일종의 동파육인데, 동파육은 이제 소동파식 그 고기찜, 이 동파육이고, 후난식 고기찜은 홍소육 또는 홍샤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소육을 만드는 곳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은 모택동의 친척 그 아주머니가 하셨던 그 시작하신 그런 식당이에요. 그래서 그 식당의 이름이 모가 반점이에요. 모가 반점. 그러니까 모씨 집안의 반점. 마오지아 판띠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취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또 이제 한 상 떡 벌어지게 이렇게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제 맛있게 먹고 대접을 받았죠. 근데 아무래도 아무리 뭐 대접을 잘 받아도 취재는 취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빨리 마치고 우리끼리 뒤풀이를 하러 가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 막 서두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양반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 이 마오자 판띠엔을 취재를 하셨는데 우리가 자랑하는 술 한 잔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술을 한 잔 하기 전에는 못 일어난다. 내가 정말로 더는 잡지 않을 테니까 이 술 한 잔만 좀 딱 먹고 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앉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성함도 기억하는데 꽌웨이라는 분이었는데, 꽌웨이. 네, 맞습니다. 꽌웨이라는 분이었는데, 지배인이에요, 지배인.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랑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원샷을 깐이라고 하죠. 깐. 그러니까 중국식의 주도는 술잔을, 이제 술잔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그 술잔에 이제 술을 붓고 딱 그다음에 이제 눈을 쳐다보면서 딱 이렇게 깐 하고 외치고 이제 건배. 그게 이제 말을 건자예요. 이제 말리자, 깐. 이거 말리겠다. 깐이라고 했으면 반드시 다 마셔야 돼요. 깐 딱 한 다음에 쭉 딱 하고서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살짝 그걸 보여주는 게 예의예요. 또 이렇게. 왜냐하면 중국 술잔은 이게 이 투명하지 않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딱 눈 쳐다보면서 깐 쫙 비우고, 이거는 좀 와전된 거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을 딱 보여줘. 탁 이렇게 하면서 촥 이렇게 맛있게 마셨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들고 나온 술이 모가 반점주예요. 마오자 판띠엔 쪽. 네, 여기에서 이제 만든 술인데, 술 자체는 물론 이제 백주, 고량주죠. 고량주 치고는 상당히 부드럽게 목 넘김도 좋은 술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일행이 4명이었는데 이분이 우리 4명을 상대로 무쌍을 찍는 거예요. 딱 저 쳐다보고 깐! 딱 한 다음에 쫙 마시고, 딱 하고서는 옆에 사람한테 가가지고 딱 따라주고 깐! 하고 쫙 마시고, 또 이제 그 다음 제 조연출한테 가가지고 또 쫙 따라주고 깐! 탁 하고, 우리 코디네이터한테 가가지고 또 이렇게
깐 또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다시 오고 이걸 계속 도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그래도 자기도 인간인데 마시다 보면 분명히 먼저 뻗겠지. 그랬는데 낯빛 하나 안 변하고 그거를 웃으면서 이제 다 얘기해가면서 또 이게 술 또 따라가지고 잊을만 하면 또 와가지고 깐 하고 가고 잊을만 하면 또 한 바퀴 또 돌고 와가지고 깐 하고 가고. 와 나중 되니까 이제 제가 여기에서 2차를 가기는커녕 전사 직전이 된 거죠. 전사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만 해도 아직 정신이 있었을 때였는데 전사를 하게 돼서 전사하기 직전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양반이 좀 뭔가 배운 것 같은 거예요. 뭐 이제 무슨 뭐 이제 이 태극권이나 아니면은 뭐 운기조식 뭐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니 저 제발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 진짜. 아니 어떻게 우리 4명이랑 이렇게 하면서 낯빛 하나 안 변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렇게 되게 호탕하게 하하하하 이렇게 중국 사람들 웃는 거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웃으시면서 무엇이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지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양조장을 하는 바람에 매일같이 먹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까지 듣고 저는 이제 장렬히 전사를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조연출이 저를 싣고서는 숙소까지 갔고 분명히 2차를 갔다고 하는데 2차는 아예 기억이 없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놓칠 뻔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라는 게 정말 겸손함을 알아야 우리가 다치지 않고 오래 마실 수 있고 자기 그 객관화, 자아 성찰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면 술이 우리를 굉장히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마시는 초반에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여기까지는 내가 나로 있을 수 있고 이걸 넘어서면 살짝 나 아닌 나가 나오는데 하지만 기분 좋은 영역이고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는 내가 아닌 나이면서 좀 남들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내가 나온다 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술이라는 게 특히나 이 도수가 높은 이런 바이주 같은 걸 먹을 때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이 효과가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시뮬레이트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사고를 안 치려면.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 도수의 술을 요 정도로 털어 넣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몇 분 후에 어떻게 되겠구나 까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술자리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은 술을 여러 잔 마셔도 굉장히 기분 좋게 취하고 뒤끝 없이 깔끔하고 헤어질 때도 굉장히 기분 좋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와, 저 사람이랑은 정말 다시 술을 먹고 싶다. 이런 평가를 듣는 그런 좋은 술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술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잠깐 채팅창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 술잔은 0.5온스 정도군요. 소주잔의 한 3분의 1 정도. 그렇죠. 네네네. 0.5온스 정도. 근데 이제 중국잔도 잔이 그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정말로 딱 한 미리로 따지면은 한 뭐 10ml 정도 들어가는 그런 양부터 뭐 우리 일반 소주잔보다 살짝 작은 정도, 뭐 그 정도도 있고, 그러니까 도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 술잔을 그 술에 딱 맞는 술잔으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좀 술잔이 넘쳐나는 이유가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건데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게 맛에서 주는 쾌감, 또 향에서 주는 쾌감, 빛깔에서 주는 쾌감, 그 촉각에서 주는 쾌감, 그 다음에 분명하게 또 있는 쾌감이 뭐냐면은 그 동작에서 오는 쾌감도 있거든요. 몸짓에서 오는 쾌감. 그러니까 그 술에는 그 술에 어울리는 몸짓이 있어요. 와인을 마실 때는 벌써 손이 달라지죠? 뭔가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동작이라면 맥주는 해가지고 팍 해서 딱 내려놓는 뭔가 이런 동작이라면 좀 더 고도수의 술들은 딱 잡아가지고 딱 냄새 맛보고 딱 던져놓고
딱 남아있는 향을 한번 다시 맡을 수 있는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이제 술잔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술의 특성에 맞는 뭐 하이볼 잔이니 언더락스 잔이니 뭐 아니면은 뭐 캐런 잔이니 뭐 스트레이트 잔 뭐 이제 이런 잔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재미있게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술도 그 중국 술의 도수에 맞는 그런 조그만 술잔을 이용하면은 탁 던져넣는 이런 동작들을 즐기면서도 한 번에 너무 많이 취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약간 브레이크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그런 술잔들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봉거님께서 백주는 숙취가 없어서 참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화이트 스피릿 종류들이 굉장히 순수한 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미 성분 같은 것들이 좀 더 적은 술이죠, 이게. 순수한 알코올에 가까운 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받아들일 때 숙취의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좀 많은 양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다음날 간에서 그거를 해독하기에 오히려 좀 부담이 없고 다음날 좀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루마니아 증류주 빨린꺼라는 술이 있는데 그 술의 경우에는 별명이 아예 내일을 배반하지 않는 술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숙취가 좀 심해서 나는 좀 고생이다 하는 분들은 이런 증류주를 잘 좀 이용하시면 그런 데서도 좀 비교적 자유롭게 음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술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사람 사이의 정인데요. 그런 걸 느꼈던 곳이 또 이 몽골이기도 합니다. 몽골에 제가 처음 취재를 갔던 게 2007년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2006년이네요. 2006년. 그때 영상 앨범 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러 갔었는데 그래서 몽골은 이 높은 산들은 다 그 우랄 알타이 산맥 그쪽에 있기 때문에 다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울란바토르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거의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홉드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래서 그 홉드에 가면은 이제 이런 아주 그냥 탁 트인 풍광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간 김에 이제 우리 통역을 도와주신 분이 거기 출신인 거예요. 그 홉드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떴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우리 통역을 맡아주신 양반인데 이 태권도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선수다 보니까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말을 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역을 맡아줬는데 어쨌든 여기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 가니까 여기에서 조금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집안 출신이었나 봐요. 여기에 유력 인사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여기 뭐 소방대장, 뭐 교도소장, 그리고 뭐 이제 경찰 간부, 뭐 이제 이런 여기에서 그래도 그 권력기관의 이제 분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제 술판이 벌어진 거죠. 굉장히 몽골스러웠던 게 별도의 무슨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냥 긴 돌 하나를 놓고서는 이제 앉아가지고 참치캔 같은 거 이제 까고 그래도 여기서는 나름 이제 제일 좀 잘 나간다는 분들인데도 참치캔 하나 까고 근데 술만큼은 그래도 이제 최고를 가지고 온 게 칭기즈 보드카를 가져오신 거죠. 근데 보드카는 원래 이제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술이죠. 그래서 이제 감자, 뭐 밀, 보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속식 증류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연속식 증류는 뭐냐면은 증류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뭐 하나의 공장 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증류기가. 증류탑이잖아요. 증류탑. 그런 거 안에다가 이 재료를 넣으면은 계속해서 알코올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얘가 계속 순환을 하면서 알코올 순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80도, 뭐 90도 이런 알코올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알코올 도수는 높은데 맛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안 좋은 맛이 좀 있어? 그럼 밀어버려. 마치 그 러시아제 그 T80 탱크로 밀어버리듯이 이걸 자체를 활성탄에다가 여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모든 향미 성분이 빠지고
아주 순수한 알코올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물을 타서 도수를 좀 마실만하게 낮춘 거, 그게 이제 보드카죠. 그래서 한 40도, 50도 뭐 이 정도에 맞춰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러시아의 문화를 받아들인 부분이 많잖아요, 몽골이. 그래서 몽골 사람들도 이제는 무슨 마유주 이런 거 마시는 게 아니라 술자리에서는 보드카를 가장 일반적으로 마시는데, 몽골에서는 뭐든지 가장 최상의 것에는 어떤 이름이 붙어 있겠어요? 칭기즈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호텔도 제일 좋은 호텔은 칭기즈 호텔이고, 그러니까 우리 세종 같은 거지, 세종. 술도 가장 좋은 술은 칭기즈 보드카예요. 우리나라에도 꽤 수입이 되고 있어요. 칭기즈 보드카의 경우에는 이제 회사 자체도 굉장히 글로벌해졌고, 그래서 이제 그 나름의 그 프리미엄 라인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때 저는 칭기즈 보드카를 처음 마셔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대륙의 기질을 또 느낄 수 있는 게, 무슨 뭐 소주 잔 이런 거, 뭐 스트레이트 잔 이런 거 안 쓰고 사이다 잔. 사이다 잔에 뭐 이렇게 뭐 찰랑찰랑 이런 거 없고 그냥 최저반 이제 이렇게 따라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이제 한 거죠. 이날도 제가 숙소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술자리가 이제 끝났고 눈을 떠보니까 이제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이제 오전 되고 뭐 아침 먹고 뭐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또 누군가 술을 꺼낼 거고, 그럼 그 술자리가 이제 점심때까지 이어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피곤해가지고 자는 인간들 나올 거고, 못 떠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일행이 그래도 출연자도 있고 저도 있고 뭐 이제 그 장비 들어주는 친구들도 있고 일행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새벽 제가 한 5시 반인가 뭐 눈을 떴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에 가가지고 이제 작은 소리로 다 깨워가지고 빨리 짐 싸라. 우리 빨리 떠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이걸 출발을 시킨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이 마을을 이렇게 이제 떠나왔는데, 이 홉드라는 마을을 떠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언덕배기를 넘어야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언덕배기에 어버라고 하는 우리의 성황당과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의 풍습이 우리와 놀랍도록 닮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을 떠나기 전에는 그 마을 입구에는 반드시 우리 성황당 같은 게 있고, 돌무더기 그 어버가 있고, 거기에다가 돌을 하나 던지고 그걸 탑돌이 하듯이 이렇게 세 바퀴를 돌면서 여행의 안전을 기원을 한 다음에 떠나는 게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버에서 어쨌든 그런 뭔가 탑돌이 같은 걸 하려고 여기 섰는데, 여기 마을 그 이장님이 되게 이제 그 어제 왔던 멤버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젊은 축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이미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칭기즈 보드카 안 딴 거 한 병을 이렇게 놓고서는 우리를 여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좀 겁을 먹었죠. 아니 어떻게 이 시간에, 분명히 저 양반도 어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 꼭두 새벽에 지금 술을 들고 와가지고 도대체 어쩌자는 거지. 근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일부러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나 혼자 왔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또 술판 벌어지고 그러면은 니들이 못 떠날 테니까. 근데 내가 그냥 아쉬워서 자기 이제 친한 선배고 우리 이제 어제 이제 친하게 된 한국 사람들 이렇게 떠나보내는 게 아쉬워서 그냥 나 혼자 왔다. 그러니까 요 술 한 잔만 먹고 가라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 철로 된 사이다컵 크기의 머그잔 거기다가 또 이제 꼴꼴꼴꼴꼴 따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나눠 마시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나눠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 멤버들이 이 보드카 한 병을 비우고 나서야 여기를 떠날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솔직히 약간 좀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꼭두 새벽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나중에는 이 장면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기억을 해도 거의 뭐 20년이 다 돼가는 장면인데도
이때 장면이 한 번씩 기억이 나면서 그 몽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 그리고 그 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술, 이런 것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리마인드가 되고,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만날 때 저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리고 누군가와 헤어질 때 저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술을 굉장히 요긴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게, 이때 어떤 그 술 한 잔에 마음을 담는 법을 가르쳐 준 이 몽골 이장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준비된 시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어쨌든 술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술이라는 게 가장 좀 멋있는 측면이 뭐냐면, 테이블에 앉은 채로 우리를 어딘가로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술이다. 그래서 술은 테이블에 앉은 채 떠날 수 있는 여행이다 라고 제가 말을 종종 하곤 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제 책에 쓰기도 했었고, 이거는 뭐냐면요, 술이라는 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의 민족이 어떤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오면서 어떤 것들을 가꾸었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어떤 것들을 가치 있다고 여겼고, 이 사람들의 성격은 어땠고, 이런 것들도 다 그 술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딘가를 여행하고 왔을 때 저는 그 나라 술을 꼭 사오거든요. 그럼 그 나라를 여행했던 모든 기억이 사실은 그 한 잔의 술 안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그 술 한 잔을 다시 입에 가져다 대는 순간 저는 그 향과 그 맛과 함께 다시 그곳으로 떠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술이라는 거는 테이블에 앉은 채 떠날 수 있는 여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집에서 놀아야 되고, 강제적으로 혼자 놀아야 되고, 좀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술을 조금 더 멋있게, 그리고 술을 좀 더 다층적으로 즐길 수 있는 법들을 알게 되면 이 시간을 좀 더 덜 무료하게, 덜 무기력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이 기류의 인문학 강연 주제를 술로 잡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제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본 여러 가지 술들, 그리고 그 술이 저한테 가르쳐줬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첫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강연 자료 같은 것들이 좀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을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 시간에 제가 조금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어지기 전에 다시 그러면은 채팅창 통해서 네, 피드백을 좀 더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분이 꽌웨이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꽌웨이면 진짜 관우인데, 그죠? 자, 그 이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근데 분명히 그런 이름이었어요. 최은영님께서 맥주 한 캔 땄습니다. 바람직하십니다. 네. 최영훈님께서 좋은 강연 감사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고, 사실은 지금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술을 못 먹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목이 너무 마르네요. 저도 맥주 한 캔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성필님께서 한잔 하입시다. 네, 좋은 강연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한필님께서는 안타깝게 술을 못 드신다고. 하지만 이런 그 술자리 이야기 같은 것들은 또 들어두시면 또 요긴하게 쓰이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재밌었어요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바닥이 무거운 언더락스 잔은 넘어지지 않는, 넘어져서는 안 되는 고독한 중전 남자의 상징이라고. 언더락스 잔에 그런 또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네, 그런 이야기 또 해주셨고요. 네, 여튼 오늘 그래서 서대문구 이진아 기념도서관과 함께하는 기류의 인문학
저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세상은 넓고 맛있는 술은 많다라는 주제로 함께 강연을 해봤고요. 네, 어쨌든 요 강연 빨리 끝나고 집에서 혼술 한잔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좀 이렇게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또 재밌는 술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